자, 봅시다. 우리 이제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주기율표를 저번 시간에 배웠죠? 주기적 성질들, 그래서 periodic properti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기율표에서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거는 배웠잖아.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원자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원자 반지름 그러면 어디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원자는 현대적인 모형이잖아. 현대적인 모형에 니네 머릿속에 생각나는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니? 니네 원자 본 적 있어? 원자는 속이 텅 비어있다고 배웠잖아.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속이 텅 비어있죠. 어느 정도냐면 여기 올림픽 주경기장만 한 원자가 상대적인 크기라 그러면 그 안에 오렌지 씨앗만 한 애가 들어있는 게 원자 핵이야. 그리고 그 주변은 다 텅 비어있어. 그게 원자야. 그런 원자에 그 중에 탄소, 양성자가 6개 있고 바깥에 전자가 6개 있는 그 탄소들이 골격을 이루면서 니네 몸을 이루고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니네는 텅 비어있는, 비어있어야 되는 거야. 비어있는 걸 원하지. 그죠? 비어있어. 근데 우린 왠지 꽉 차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야. 원자 수준으로 가면 우리는 그냥 공허야. 공허 그 자체야. 물질 수준을 분류를 할 때 원자 수준으로 가면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전자들이 거기를 돌고 있는 거야. 그런 원자들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이제 물질로 돼가지고 우리 몸을 채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현대적인 모형을 설명할 때 어떤 거 했었냐면 이런 거 기억날 거예요. 수소 원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X, Y, Z 좌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안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 하나 있잖아. 전자 하나 있는 애를 사진으로 빵 찍어봤더니 이렇게 보이더라. 이 그림 본 적 있죠? 전자 한 개가 저렇게 뿌옇게 찍혀 있어. 우린 이걸 뭐라 그랬냐면 약 한 90% 이상 발견될 확률을 야 전자 하나인데 그 하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배웠지. 뭐 위치와 시간을 동시에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야. 너무 빛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리 빠른 셔터 속도가 있어도 빛속도만큼 되는 셔터 속도를 가진 카메라가 없을 거 아니야. 찰칵하고 찍었더니 이게 빛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면 전자가 나 여기 있네 그러고 딱 찍혔을 건데 이 셔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전자가 더 빨라버리니까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마치 전자가 이렇게 구름처럼 우린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래서 얘를 전자구름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정확한 의미는 수학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함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전부 다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수학적인 함수로 다 표시를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90% 이상 확률이 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뿌옇게 전자구름처럼 이렇게. 그러면 요 바깥에 요런 데는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부분도 확률은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 원자에게 전자 하나가 저기 지구 반대편에도 확률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0.000000 몇 %는 있을 수 있다고요. 확률이니까. 0은 아니야, 확률이. 그러니까 이 주변에 다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포인트는 뭐죠? 원자 반지름이잖아요. 이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화학하거나 이런 쪽,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한테 A, B가 반응해서 C가 일어났다. 근데 그거 막 발표하잖아요. 그 제일 이제 불손한 태도의 질문 형태가 어떤 거냐면 보셨어요? 라고 하는. 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근데 이제 과학적인 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럴 것이야 라고 했을 때 누구든 반박을 안 하면 그게 통과가 되는 거야. 그렇지 뭐 누가 눈으로 봤겠어? 그리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 이 정도 수준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원자 하나의 반지름을 좀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니네는 반지름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지. 찍었더니 이렇게 찍혔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얘 끝까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까지 원자 반지름을 할 거야.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야 이게.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정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IUPAC이라고 하는 국제학회에서 이거 줄임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International Union Pure and Application of Chemistry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응용화학 순수 응용화학회야. 국제학회. 그래서 우리는 IUPAC이라고 읽어요. 여기서 이제 이 국제학회에서 정한 거야. 뭐라고 정했냐면 앞으로 원자 반지름은 공유결합 반지름으로 정하자. 기본은 이렇게 됩니다. 기본은 이렇게 돼. 물론 여기 이제 뭐 이온결합, 금속결합 이런 것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가장 광범위하게 우리가 보는 결합이 공유결합이다 보니까 어떤 원자가 공유결합할 때 그 사이의 결합, 핵간거리를 반으로 쪼갠 거. 그럼 이 공유결합 반지름이 이제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하자. 이렇게 학회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수소원자를 예를 들어봤어요. 수소원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수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수소 기체가 이렇게 생겼잖아. 전자를 그럼 핵하고 핵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리고 이제 전자가 겹쳐가지고 공유결합을 했으니까 겹치니까 살짝 이렇게 먹고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여기를 이제 D라고 하면 이 D는 뭐예요? 우리는 핵간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공유결합 거리 또는 핵간거리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때 우리는 이제 원자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게 2분의 D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공유결합한 거 그다음 정확하게 반띵 딱 해가지고 우리 이걸 반지름이다 R로 정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야. 반발이 심하겠죠. 인정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반데르발스야. 들어봤지? 반데르발스라고 하는 과학자.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엔. 그래서 반데르발스의 반지름이 좀 유명하긴 합니다. 반데르발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자기는 하고 싶은 거였어.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 저기 물리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뭐 절대 영도. 너네 절대 영도에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엔트로피가 제로에 가까워지지. 무질서도가 0에 가까워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기체 분자다. 그럼 모든 기체 분자들이 절대 영도 가면 올스탑이야. 분자 운동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 영도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야. 분자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야. 그럼 수소 기체를 적당히 갖다 놓고 절대 영도까지는 갈 수 없지만 연력학 제3법칙 위배잖아요. 영도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절대 영도 부근에 가면 모든 수소 기체가 올스탑 될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반데르발스가 제안한 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 이랬을 것이라는 거지. 이게 니네 눈에 보여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자, 요거가 수소 기체야. 요거가 수소 기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수소 기체는 공유결합을 해야 되니까 전자를 좀 겹치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 절대 영도 근처에 갖고 가니까 그 인접한 수소 분자들끼리는 어떻게 될까요? 끝부분이 달락말락 하겠지. 그러면 얘 어떻게 된다? 여기 중심에서 요 라인을 여기를 측정을 하면 조금 더 아래 가까울 거 아니냐 이거야. 아이디어가 되게 좋죠. 이게 더 정확하지 사실은. 조금 더 그 원자의 반지름에 가까워지는 거지. 겹치는 부분을 반을 나눈 게 아니고 인접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한 거니까 이 정도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얘기하면 타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다들 과학자들도 다 손을 들어줬는데 할 때마다 이걸 그렇게 다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인정을 해줬어. 반데르발스 반지름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한 반지름일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귀찮으니까 우리끼리 약속한 대로 그냥 쓰자. 그래서 국제학회에서 쓰는 거는 공유결합 반지름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하게 된 거다. 근데 반데르발스 반지름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
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원자 반지름을 구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구해야 돼. 핵간거리를 반으로 나눈 게 원자 반지름이야. 우린 이걸 갖다가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그래서 공유결합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이다. 이렇게 반지름의 정의를 갖다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해야 되는 게 주기적 성질에서의 원자 반지름이야. 일반적인 건 너무 잘 알고 있지. 일반적인 거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제 주기율표 모식도를 조그맣게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주기율표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이런 경향성은 알고 있잖아. 아래로 내려갈수록.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어.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리 일족만 한번 따져볼까? 일족에 아래로 내려 전자껍데기 하나 있고 전자껍데기가 2개 있고 전자껍데기가 3개 있고 전자껍데기가 4개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양자 수가 증가하니까 즉 전자 껍질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된다? 원자 반지름이 커지더라. 이게 조건은 같은 족에서야. 왜 조건이 같은 족에서 붙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예외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거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른쪽 하단, 그 다음에 우측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작아지죠. 왜? 껍데기가 줄어드니까. 그것도 같은 족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같은 주기라 그럴까? 주기에서. 여기 세 번째 3주기 한번 1주기, 2주기, 3주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니네들 알아보기 쉽게 아주 극단적으로 그렸지.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더라는 거죠. 근데 많이 감소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감소해. 이게 니네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요소다. 그래서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전자 껍질 수는 그대로인데 안에 들어있는 핵 전하량이 커지는 거야. 원자 번호가 증가하잖아. 이쪽으로. 그래서 핵 전하량이 커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많이 끌어당긴다. 어트랙션이라 그래. 많이 끌어당겨.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더라. 이유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더라. 이유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이유를 원자 핵의 전하량의 증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원자 핵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자 번호에서 나오는 양성자 수잖아요. 원자 번호 양성자 수. 플러스 값이 얼마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건 다분히 이론적인 거더라는 거지. 이게 실제적인 값이 필요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원자핵의 전하량 크기에서 이 원자핵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한다면 유효핵 전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Z 이렇게 꽃 표시하는 뿔따구, 내거라고도 표현하고 Z 이렇게 꽃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유효핵 전하라는 개념을 쓴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기적 성질에서는 양성자 숫자를 그대로 쓰진 않아요. 원자 번호 그대로 쓰진 않아. 유효핵전화 개념을 쓴다. 그럼 유효핵전화가 도대체 뭘 거냐? 얘를 또 알아야 되지. 유효핵전화의 정의를 하고 얘는 뭐라고 정의를 하면 되냐면 최외각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 전하량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렇게 됩니다. 최외각 전자,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 전하량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나트륨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트륨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자, 나트륨은 어떻게 돼 있어? 11번이야. 안쪽에 플러스 11이야. 선생님이 양성자를 남자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아주 잘생긴 남자 11명이 이렇게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혜원이가 공연을 보러 간 거지. 비싼 돈 내고. 가서 봤는데 똑같이 돈 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자리가 정해졌어. 예쁜 애들 둘이 앞에 딱 앉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바깥에 8명을 딱 앉히는 거야. 혜원이 늦게 가지도 않았어. 근데 맨 바깥에 3번째 라인에 앉히는 거야. 근데 가서 보니까 앞에 있는 애들이 키도 크고 그러고 다 가려갖고 오빠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분명히 소문은
잘생긴 오빠 11명 있다고 갔단 말이죠. 근데 최애각의 혜원이는 11명은커녕 뭐 다리 털 하나도 안 보여. 남잔지 여잔지도 구별이 안 돼. 그럼 이제 열받죠. 똑같이 돈 내고 간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노랫소리는 막 나는데 아무것도 뭐 안 보이고. 이제 가방에서 뭘 꺼내야 돼? 팩소주 꺼내야지. 이제. 먹고 이제 행패 부려야죠. 막 집어 던지고 뭐 하는 거냐고. 환불해줘라 막 그러고 난리 쳐야지. 그래서 나트륨이 그 바깥에 있는 최애각 전자기 하나 때문에 불안정한 거야. 그 얘네들은 좀 쟤 좀 갔으면 좋겠어. 쟤 왜 맨 바깥에서 저러고 시위하고 있어. 그냥 갔으면 좋겠어. 그냥 내비두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냥 열받아갖고 혼자 가버린 거야. 옆 동네 시엘한테 가버린 거야. 가고 나니까 되게 조용하잖아. 그래서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나트륨 플러스는 되게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최애각에 있는 혜원이는 못 느꼈단 말이지. 안에 11명 잘생긴 오빠들이 한 명도 제대로 안 보여. 그게 실제 유액전화야. 주기율표 이론적으로는 홍보하기로는 플러스 10일 있다고 막 홍보해놓고선 가서 막상 마지막에 라인에서 보니까 11명이 안 보여.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유효핵전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핵전화기 때문에 이게 원자반지름이나 이런 데 다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데 얘기할 때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유효핵전화라는 개념을 표현하려고 여기에 이제 주기적 성질에서 유효핵전화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핵전화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Z 뿔 따고 이렇게 하고 Z에다가 마이너스 가려막기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거 뭐 공식처럼 알아둬야죠. 이렇게. 그래서 Z 뿔 따고가 이제 유효핵전화라 그러면 이 Z는 뭘까요? 얘는 뭐 이론적인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론적인 원자 번호죠. 이론적인 뭐라 그래야 되니? 원자에게 전하량이지. 이론적 전하량이지.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뭐예요? 원자 번호고 또는 뭐 플러스 전하량이니까 양성자 수겠지.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이론적으로 나오는 그런 값들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걔가 그만큼은 작용하지 않더라.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만큼을 작용하지 않는 거냐면 뒤에 가려막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가려막기 효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면 니네 방패 알아? 방패를 쉴드라 그러죠. 쉴드 이펙트라고도 하고 뭐 그림자처럼 가려막는다 그래서 스크린 이펙트라고도 해요. 여러 가지 말로 많이 쓰여. 쉴드 이펙트, 스크린 이펙트. 가려버리는 거야. 그럼 이 가리는 효과가 누구 때문에 가려지는 거냐면 가장 압도적으로 큰 게 첫 번째가 안쪽 전자 껍질이야. 안쪽 전자 입장에서는 바깥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조심해야 돼. 무조건 자기 안쪽에 있는 애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야. 그 아까 저기 첫 번째 껍데기 있던 거의 예쁜 애들 2명은 혜원이 신경 쓰겠니? 안 써. 안쪽에 있는 애는 바깥에 신경 안 써. 영향이 전혀 없어. 근데 바깥에 있는 애는 안쪽에 있는 애들 때문에 오빠들이 다 가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바깥에는 안쪽에 있는 애들은 가리막기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자기가 피해를 많이 봐. 조금밖에 안 보여. 이런 거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안쪽 전자껍질 수가 많으면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껍데기가 많을수록 오빠들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얘가 바깥에 있는 전자가 안쪽에 핵의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런 애들이 이제 양이온이 잘 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어떤 조건이 있겠니? 이번에는 아까 방금처럼 전자껍질 수가 동일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핵 전하량이 클수록 유핵 전하가 크겠지. 이렇게 된다. 얘는 그러니까 뭐 가려막기 효과보다는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는 핵 전하량이 크면 유핵 전하도 크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번에 같은 모든 게 동일해. 동일한 조건에서 뭐만 원자핵도 동일하고 다 동일한데 전자수가 많잖아.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라인에서 전자수가 많으면 서로 나눠 먹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려막기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전자수가 적을 때보다는 많을 때가 가려막기 효과가 커서 유핵 전하가 작아지더라. 이런 개념들이 아주 많이는 안 나오지만 가끔 비교하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 안쪽의 전자 껍질 수.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바깥쪽에 있는 애, 최각전자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요. 안쪽에 있는 애는 바깥쪽에 있는 애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오히려 바깥쪽에 있는 애가 안쪽에 있는 애들에 의해서 가려막기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하면 돼요. 유액전화는 요 정도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유액전화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만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 중에 하나 한 포인트로 나온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잖아. 원자 반지름.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족이라는 조건을 주었죠. 같은 족에서는 이렇고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는 이렇다라고 줬어. 그런데 이제 니네들이 알아야 될 게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우리 책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 뭐 일반적인 주기성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니까. 여기가 이제 원자 반지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원자 번호야.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얘가 이렇게 있어요. 주기별로 있습니다. 얘가 수소고 얘가 리튬이고 얘가 나트륨이고 얘가 칼륨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럼 뭐겠니? 이족이니까 베릴륨인가? 그 다음에 여기가 마그네슘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칼슘이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지.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얘도 많이 이렇게 내려오지. 이런 식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기할 만한 게 뭐냐면 여기에 알루미늄이 있고 규소부터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 포인트. 규소, 인, 황, 염소. 얘네들이 리튬보다 훨 작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예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얘네 3주기잖아. 3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껍데기가 3개임에도 불구하고 리튬은 껍데기 2개잖아. 근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껍데기 많으면 크더라라고 하는 거를 깨는 거잖아. 거의 대부분 여기서 말립니다. 근데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면 문제 풀 때 아주 편하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진다. 누구 때문에 이거 굳이 설명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껍데기는 많지만 안에 핵이 크게 작용하는 거야. 그죠? 핵이 크게 작용하는 14번, 15번, 16번 이러잖아. 그러니까 많이 끌어당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껍질을 걔네들이 더 뒤엎어서 더 많이 끌어당기니까 작더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좀 핵심이다. 반지름은 이렇습니다. 원자 반지름 딱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반지름 나오면 또 뭐가 나와야 되니? 이온 반지름이 나와야죠. 이온 반지름은 뒷부분에 가서 이온 결합에 대한 거, 이제 결합 에너지 그래프 할 때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 얘기를 조금 이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일단 원자 반지름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이온 그러면 두 가지가 있잖아. 무슨 이온? 양이온. 무슨 이온? 음이온.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 생성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이걸 이온 결합으로 설명할 때 이게 필요한 거야.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 아까 대표적인 거 뭐라 그랬어요? Na 한번 설명해 보자. 이렇게 있다고. NA는 11번입니다. 중성 원자죠. 양성자 11개에 전자 11개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잘생긴 오빠들이 11명이 핵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얘를 구경하려고 11명 전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첫 번째 라인에 전자 2마리를 이미 이렇게 자리를 잡아놨어.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전자 8마리를 이렇게 채웠단 말이지. 마지막 라인에 한 명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11인데 얘네들한테 전부 다 얘가 분산되고 가려져 버린 거야. 이 전하량이 얘네들한테 다 뭐 흡수됐다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표현해 볼게. 그러면 얘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느꼈을 때는 이걸 11로 못 느껴요. 뭐 많이 느껴야 1, 2 정도밖에 못 느낀다고. 그러니까 짜증나죠. 얘 그러니까 여기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핵도 얘를 잡아주고 싶지 않아. 왜? 안쪽에 예쁜 애들이 너무 많잖아. 얘네들한테 신경 쓰지 여기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유핵전하다.
누구 기준이야? 제일 바깥에 있는 애가 봤을 때 자기한테 신경을 안 써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NA의 상태예요. 그러면 근데 그 옆 동네에 누구를 만나냐면 CL 17번. 중성원자니까 17번이면 양성자 17, 그 다음에 전자 17개야. 똑같습니다. 얘도. 안에 잘생긴 오빠들이 17명이 있어요.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 2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 두 번째 껍데기에 8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세 번째 껍데기 얘는 좀 양상이 다르죠.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혜원아, 너 혼자 있을 때는 힘을 못 썼잖아. 7명이야. 너랑 똑같은 입장의 애들이 7명이야. 가만히 있지 않겠지. 얘네들도 감지합니다. 그거는. 얘네 분명히 테러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얘네 좀 대우 잘해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1인 시위는 허용을 하잖아요. 근데 1인 시위는 비리비리 하잖아요. 힘을 발휘를 못 하잖아. 근데 몇 명 이상 모이면은 집시법이 위반이잖아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그래서 그거 하려면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고 해야 돼. 그럼 경찰들이 막 통제하고 좀 심하면 맞고 싶으면은 뭐 차 같은 거 하고 차벽으로 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신고 다 해야 돼. 안 그럼 불법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연행해 가도 되는 거예요. 시위할 때 한 번. 근데 1인 시위는 연행 못 해. 그거는 신고 안 해도 아마 신고 안 해도 될 거야. 아마. 1인 시위 하는 거는. 근데 뭐 희마리가 없죠. 혼자 하면. 근데 7명이니까 얘네도 감지를 한 거지. 가만 놔뒀다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바로 협상 테이블에 딱 앉죠. 뭐라 그래? 야야야야. 여기 한 자리 채우자 우리. 우리가 그 비용 댈게. 그래서 정보대에다가 이제 뭐라고 광고를 내요? 전자구함. 구인 광고를 내는 거지. 월수 300보장, 숙식 제공. 이제 그랬더니 여기서 홀대 받던 혜원이가 조건이 좋거든. 얘가 호로록 일로 들어오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전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나중에 전자 친화도가 크다 이렇게. 전자 친화도가 크다. 누가? 염소. CL이 전자 친화도 1등이거든. 여기 전자 들어가는 게 되게 좋아요. 딱 들어가면 안정화되잖아.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사라져. 그래서 누가 돼? NA. 자, 봐봐. 11번인데 전자가 10개야.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남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양이온 이렇게 되는 거야. 안정이에요. 누구랑 조건이 똑같아?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잖아. 우리 배웠잖아. 고1 때.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게 이온 결합, 이온을 형성하는 거다. 안정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 아르곤 18번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것이잖아. 그런데 CL이라는 놈은 안에 플러스 17이고 전자가 18개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CL-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린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냐? NA하고 NA 플러스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크다? 이렇게 크다. 원자 반지름이 양이온 반지름보다 크더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죠. 뭐라고?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해버리죠. 하나가 사라지니까. 이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더 크더라. 이온 반지름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겠니? CL하고 CL 마이너스. 얘가 좀 더 크더라. 이유는 뭐예요? 7개 있을 때보다 전자 하나가 들어오면 안정하긴 하지만 또 여자들끼리 많이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 머리끄댕이 자꾸 싸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분열이 일어난다. 반발력이 일어난다. 반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건 뭐야? 전자의 반발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음이온은 좀 커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 반지름은 양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전자 껍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음이온 반지름은 조금 증가한다. 전자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또는 2개 들어왔기 때문에 반발한다. 그래서 조금 벌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온 반지름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이다.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어디에서 쓰냐면 이런 거에 쓴다고 뒤에 가면 또 한 번 할 건데 실제로 시험 문제 같이 연결되는 걸 연결해 놔야지. 니네 이온 결합할 때 이온 결합 에너지가 나오거든. 이온 결합 에너지가 나오거든. 고3 때는 이거 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온 결합 에너지 그래프 이렇게 인력 그래프가 나오고 반발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고1 때도 내가 설명 조금 해줬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NaCl이라고 그러면 NaCl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합성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결합 에너지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게 결합을 인력 그래프하고 반발력 그래프를 합성하면 그러면 이제 어디 이 중간 지점인 여기 평형 지점 여기가 나온다. 이 꼭 지점이 나온다. 이 꼭 지점의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0일 때 여기에 이제 거리죠. 핵간거리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NaCl이 만약에 만들어졌다. 노란색으로 써볼게. Na 플러스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이 NaCl이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가 이 점인 거야. 가장 안정한 평형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서 여기서 여기까지 안정한 요만큼이 안정화됐잖아. 요만큼을 우리는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다른 표현으로 이온 결합력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온 결합력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F는 쿨롱 폴스죠. K의 R의 제곱에 Q1, Q2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하량의 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핵간거리의 제곱으로 되어 있죠. 핵간거리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두 개 얘는 비례하고 얘는 반비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NaCl이 지금 요만한 핵간거리에 있는 거야. NA가 이렇고 CL이 이렇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핵간거리 R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뭐를 해볼까? KCl을 한번 그려볼게. KCl을 한번 그려볼게요. KCl은 어떻게 생기느니 얘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 근데 CL은 똑같잖아. CL의 반지름은 똑같은데 그리고 1가 1가잖아요. 다 1가 1가니까 이게 똑같아. 근데 NA보다 K가 껍데기가 하나 더 많지. 그래서 크기가 크다고. 그럼 반지름 당연히 커지겠지. 그럼 반지름이 커지면 자 봐봐. 반지름이 커지면 핵간거리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약해지지. 힘이 약해지면 이 깊이가 얕아진다고. 거리는 멀어지고. 빨간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하다. 이 꼭지점이 우상향으로 가야 돼. 저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KCl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는 똑같고 근데 틀린 거는 K만 틀려. K의 크기만. K의 크기가 NA보다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힘이 약하지. 이걸 비교하는 방법은 이 이온 결합력이 결국은 이온 결합 에너지거든. 이거랑 비례한데 이거를 측정하는 건 우리 뭐로 측정한다?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으로 측정한다. 그럼 분명히 녹는 점이 NaCl하고 KCl을 줄 때 뭐 NaCl이 한 800도다 그러면 KCl은 600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녹는 점으로 우리는 그 이온 결합력들을 비교한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자. 뭐 MgCl2 뭐 이런 애가 있다 그래봐. 얘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얘는 Mg 우리 이가니까 E 플러스고 이쪽으로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요거만 따지면 되죠. 그럼 어쨌든 이가니까 이가면 요 값도 큰 거지. 비례. 그 다음에 이 Mg 플러스는 누구랑 비교해야 돼? NA하고 비교할까? 니네 NA 플러스하고 Mg 플러스는 이거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 얘 11번이고 얘는 12번이야. 근데 얘 전자 배치는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전자는 10개야. 그런데 안에 핵전하가 플러스 12야. 많이 끌어당겨. 그러니까 누가 더 커? 이렇게 돼. 마그네슘이 12이기 때문에 더 많이 끌어당겨갖고 쫙 끌어당기니까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더 작아. 자, 이가야. 이것도 크고 이것도 작아. 그럼 이게 엄청 커지겠지. 그래서 마그네슘을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얘가 이렇게 쳐질 거야. 꼭지점이 여기 올 거다. 좌하방으로 내려올 거다.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가 MgCl2 그래프가 됐다. 이게 이제 니네들한테 좀 심화 과정으로 원자 반지름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먼저 이게 앞서서 나와버렸는데 이제 세 번째 등전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니네들. 이게 너무 너희네들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이게 문제죠. 이 원자 번호를 순서대로 주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섞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원자를 갖다가 A, B, C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이러면 난감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니네들의 시간을 끌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등전자. 아이소일렉트로닉 아이언이라 그래. 이걸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똑같은 이런 뜻이야. 전자가 똑같은.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뭐 얼마부터 할까? N, O, F, 그 다음에 Na, 그 다음에 Mg, AL 뭐 이 정도까지 해봅시다. 자, N은 몇 번이야? 7번이야? 8번이야? 9번이야? 11번이야? 12번이야? 13번이야?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3개를 얻으면 되죠. 얘는 2개 얻으면 되지. 얘는 하나 얻으면 되지. 얘는 하나 잃으면 되죠. 2개 잃으면 되지. 얘는 3개 잃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어떻게 되냐. 7개 중에서 3개 얻었으니까 10개. 8개 중에서 2개 얻었으니까 10개. 9개 중에서 하나 얻었으니까 10개. 11개에서 하나 잃었으니까 10개. 12개에서 2개 잃었으니까 10개. 13개, 3개 잃었으니까 10개. 다 10개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뭐하고 똑같아? 전자 배치가 이게 똑같단 말이야. 전자는 똑같아? 껍질 수도 똑같아. 뭐가 틀려? 안에 핵이 틀려. 핵이 얘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제일 작을 걸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얘네들이 문제는 뭐냐면 2주기, 3주기에 걸쳐 있는 거야. 그래놓고 문제 이렇게 선생님처럼 특정한 원소의 이름을 주면 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안 주고 이걸 A에서부터 A, B, C, D, E, F, A에서 F, 뭐 A에서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래놓고 힌트 몇 가지를 줘. 그리고 뭐 오비탈의 전자 배치, 홀 전자수. 지금까지 배운 거를 종합해서 다 주면서 A, B, C, D가 어떤 원소인지 찾으라는 거야. 그래놓고 생뚱맞게 뭐라 그러냐면 AD2는 공유결합 화합물이다. 뭐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럼 A가 뭔지 D가 뭔지를 결정해야지 얘가 공유결합인지 뭐 이온결합인지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게 너네들을 괴롭히는 거다. 이런 것들이 좀 너네들을 어렵게 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양이온, 음이온 비교하는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반지름 얘기가 나오지요. 반지름이 나오는데 뭐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그래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온 상태고 이게 원자 상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만약에. 그럼 이온 반지름이 커 원자보다. 그럼 이건 볼 것도 없이 음이온이지 뭐.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큰 게 양이온이 작고 이온이 작고 원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원자 이건 양이온이라고. 전자 껍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온 상태가 반지름이 더 작으니까. A라는 물질을 이렇게 주고 B라는 원소를 이렇게 줬을 때 이 A, B가 비금속 원소인지 금속 원소인지를 잡아낼 수 있는 힌트도 이런 식으로 준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복합적인 그동안 배운 거에 대한 걸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반지름에 대한 거를 전부 망라한 거야.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갔어? 유액전화 개념이 조금 들어갔고 반지름도 이런 특이성을 좀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일단 적어봐.